네, 좋은 아침입니다. 영상 한번 또 찍어보겠는데 이번 주제는 자기 연민과 자책 중에 무엇을 해야 하나 이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 두 사람 있는데 둘 다 저랑 비슷한 연배인데 그냥 인생이 망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집안 꼴도 말이 아니고 뭐 돈벌이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데 한 사람은 맨날 술 먹으면서 자기 연민만 보이고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자기 탓에 인생이 그렇게 됐다고 맨날 자책만 하고 있어요. 지나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건데 살다 보면은 인생 망할 수 있어요. 그쵸? 그때 자기 연민이랑 자기 자책 중에 뭘 해야 하나? 그걸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이 영상 찍는 겁니다. 일단 자기 연민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기 연민은 뭐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너 정말 고생했구나. 너 정말 슬펐구나. 너 정말 고통스러웠겠구나. 그러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맨날 위로만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노무사 이제 시험 준비할 때 일용직도 하면서 준비했는데 제가 공부 안 한 것도 있고 시험이 너무 어려웠고 그때 또 제 나이가 너무 많고 뭐 일하면서 공부하니까 아무래도 학원도 못 다니고 이런저런 이유로 맨날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해에는 2차 시험을 얼마 안 앞두지 않고 그냥 포기했어요. 또 시험장 가서 하루 종일 답안지 써봐야 어차피 떨어질 건데 이 짓을 내가 왜 하나. 그리고선 그때 일용직 일도 없길래 그 제가 살던 집 근처 공원이 있었어요. 사람들 거의 안 가는 조만한 버려진 공원이 있는데 하루 종일 거기 가서 시간을 보냈어요. 막걸리 한 통 사가지고 가서 막걸리 혼자 마시면서 앉아 있는데 스스로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나이에 중년이 다 된 나이에 아무런 경력도 없지, 가족도 없지, 애인도 없지. 그래서 시험은 맨날 떨어지지. 스스로가 미치도록 불쌍한 거예요. 거기서 자기 연민만 하고 있으니까 맨날 눈물만 나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늙은 아저씨가 막걸리통 하나 들고 거기서 질질 짜니까 이상하게 맨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인가를 보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집에 돌아와가지고 거울을 우연히 이러고 봤는데 꼴이 말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초췌하다 이걸 떠나서 사람이 거의 무슨 마약 중독자 비슷하게, 제가 마약은 한 적이 없지만 사람 꼴이 그렇게 그냥 피폐해졌더라고요. 사람 꼴이.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가서 이러고 불쌍하다고 스스로를 자기 연민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이 짓을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내가 불쌍한 것도 맞고 나한테 연민도 느끼긴 하는데 계속 이러고 앉아있으면 뭐 변하는 게 있나. 그 생각을 하니까 스스로가 좀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좀 생각을 바꿨어요. 자기 연민만 하지 말고 뭐라도 하자. 그 다음에 자책 얘기 좀 할게요. 자책. 자책은 뭐예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책망하는 거죠. 너 왜 그렇게 그때 실수했니? 너 그때 왜 이렇게 판단 미스했니? 그러면서 자책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그 자기 연민 보였던 그 시기 말고 그 전에 그나마 노무사 열심히 공부하던 시기에 노무사를 자꾸 떨어지니까 저는 그때 초창기에는 떨어질 때는 자책을 했어요. 자책을. 너 왜 그때 그 문제지 봐야 되는데 안 봤니? 그냥 보기 싫다고. 너 그때 왜 그 답안지 한 번이라도 써보고 들어가지 않았니? 모범 답안 몇 번이라도 써보고 들어갔으면 벌써 점수가 달랐을 텐데. 자책만 했어요. 제 스스로를. 장단점을 한번 얘기할게요. 장단점. 자기 연민과 자책의 장단점. 자기 연민 같은 경우는 마음은 편해져요. 자기가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니까 내 잘못은 없어. 어쨌든 세상 탓이야. 뭐 이런 식으로 돌릴 수도 있고. 주로 외부의 탓을 돌릴 때 자기 연민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마음이 편해져요. 나쁜 점은 뭐죠? 발전이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계속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면은 끝없이 몰락이에요. 몰락. 자책은 장단점을 좀 얘기해 볼게요. 자책 같은 경우에 장점은 뭐죠? 발전의 소지가 있어요. 내가 나를 다독이니까. 내가 나를 책망하니까. 그래, 이거 좀 조심하자. 그때 안 했던 거 다시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서 성공의 가능성이 좀 있어요. 단점은 뭐죠? 자책 너무 많이 하면은요, 사람이 미쳐버려요. 자책 너무 많이 하는 대표적으로 나쁜 케이스가 뭔지 아세요? 자해. 자책을 넘어서 스스로가 스스로 팔에다가
칼로 긋고 피 나오는 거 보면서 왠지 짜릿해 이런 거 느끼는 미친 인간들인데 제가 옛날에 솔직히 그랬어요. 제가 너무 자책을 많이 하고 너무 좀 이상한 부모로부터 안경이 깨지도록 맨날 두들겨 맞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맨날 자책만 하는 거예요. 조금만 성적이 나빠도 제 스스로가 저를 벌 주면서 너는 오늘 저녁은 먹으면 안 돼. 저녁밥은. 왜? 성적이 안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책을 하다가 더 나아가서는 제가 제 팔에다가 칼로 긋고 커터 칼로 긋고 이렇게라도 너 스스로 벌을 줘야 돼. 이렇게 자해까지 했어요. 이런 미친 식의 자책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으냐? 뭐 많진 않아요. 근데 유명한 소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실화의 바탕을 한 건데 로버트 블록이라는 사람이 쓴 사이코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게 영화가 돼서 굉장히 유명한데 앤소니 퍼킨스 주연하고 해서 영화가 돼서 굉장히 유명한데 어떤 이제 호텔이 있어요. 호텔이라기보단 다 무너져 다 망해가는 모텔이에요. 모텔. 그래서 고속도로가 다른 쪽 길로 나는 바람에 이 모텔이 자리 잡고 있던 길은 이제 차들이 거의 안 다녀요. 그래서 망해가는데 그 모텔을 어떤 젊은 청년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자기 엄마가 죽었고 이제. 그래서 엄마랑 둘만 살다가 엄마는 죽고 이 청년 혼자서 모텔을 운영하는데 어떤 여자가 회사 공금을 횡령해가지고 애인이랑 같이 살려고 도망가다가 우연히 그 모텔에 머물고 거기서 이제 그 청년에게서 살인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가 줄거리가 진행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청년 같은 경우에 자책이 지나치다가 전형적인 사이코가 된 스타일이에요. 뭐냐면은요. 이 청년 어머니가 어떤 교육을 얘한테 했냐면은요. 성관계는 나쁜 거다. 섹스는 나쁜 거다. 더럽다. 이런 식의 교육을 했어요. 그 자기 남편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고 자기랑 자기 애만 놔두고 그래서 아마 이 여자는 남자와 여자 간의 성관계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그걸 자기 아들한테도 주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런 생각만 갖고 살아오다가 엄마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도 사람이니까 욕구란 게 있잖아요. 성욕이. 그러니까 그 뒤로 어떻게 사이코가 됐냐면은요. 성욕이 생기면 성욕을 충족하려고 하다가도 자기 안에 있는 엄마가 그렇게 심어놓은 교육이 되살아나면서 너는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 너에게 저런 성욕을 일으킨 저 여자가 나쁜 여자야. 그러니까 저 여자를 벌해야 돼. 그래서 자기한테 성욕을 일으킨 여자를 살인하는 그런 연쇄살인마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청년은 자기 모텔에 이쁜 여자가 투숙을 하면은 방마다 조그만 구멍을 뚫어놓고 그 구멍으로 관음증을 이제 충족시키려고 여자가 샤워하거나 이런 걸 봐요. 그러다가 지나치게 성욕이 생기면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몸 안에 있던 그 엄마가 심어놓은 그 교육의 잔재, 이상한 미친 교육의 잔재가 되살아나면서 저 여자가 너를 유혹하고 있어. 너한테 나쁜 짓을 하게 하려는 거야. 저 여자를 벌해야 돼. 그러면서 그 여자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왜 본인이 그런 성욕을 갖게 됐는지 스스로에 대해서 계속 자책을 해요. 자책이 지나치면 이런 사이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은 다시 말하지만 자책과 자기 연민 중 뭘 해야 되나, 뭘 택해야 되나, 인생 망한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려는 건데 일반론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망한 경우에 원인을 좀 찾아보세요. 그게 내 탓이다. 내가 불성실했고 내가 뭔가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고 내가 너무 인생을 만만히 봤다. 그러면 자책을 해야 돼요. 자책을. 그때는 본인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조심해야 되나, 앞으로 이걸 어떻게 시정해야 되나 그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반대로 난 정말 열심히 살았어. 난 정말 모든 걸 다 바쳤어. 영혼까지 끌어모았어. 영끌까지 했어. 근데도 망했다. 그때는 자책하시면 안 돼요. 그런 때도 자책하면은 아까 얘기한 그 영화 속 사이코처럼 좀 이상해져요. 그때는 자기 연민을 하세요. 단 기간을 정하세요.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자기 연민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 길어지면은요 완전히 몰락해버려요. 그리고 자기 연민은 스테로이드 같아요. 마약 같기도 하고. 조금만 쓰는 건 괜찮은데 마약도 왜 암 환자한테 조금 쓰는 건 괜찮잖아요. 말기 암 환자한테. 하지만 계속 쓰면 어떻게 돼요? 마약 중독되죠. 스테로이드도 어때요? 예컨대 피부과에서도 스테로이드 같은 거 가끔 쓰는데 정말 꼭 필요할 때 조금만 쓰는 건 괜찮지만 자꾸 쓰면 어떻게 돼요? 내성 생기고 역효과가 커지죠. 자기 연민을 너무 많이 하면은 중독돼 버려요. 중독.
자기 연민이 묘한 끌림이 있어요. 이게 나는 불쌍해.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있어. 내 탓으로 망한 게 아니라 세상 탓으로 망했어.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만사가 너무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자기 연민을 본인이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망했으면 자기 연민을 하기는 하되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중에만 자기 연민을 하고 기간 끝나고 나면은 하지 마세요. 더 하면은 큰일 나요. 그리고 여기서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말씀드리는데 자기 인생이 왜 망했는지, 내 탓으로 망했는지, 외부 탓으로 망했는지 이걸 판단할 때 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망했다.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외부 탓이다. 그러니까 자기 연민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열심히 살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제가 예전에 일용직으로 일을 할 때인데 어느 날 땅을 파야 돼요. 땅을 파야 되는데 하수관을 묻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방향으로 땅을 팔지 골목길에 가서 이제 어느 골목에 가서 이제 땅을 파는데 그걸 알려줘야 될 소장이 늦게 출근을 한 거예요. 소장이. 그래서 우리 인부들만 몇 명이 모여서 야 어느 방향으로 파 이걸 물어보는데 그때 의견이 두 가지로 갈렸어요. 하나는 동쪽, 하나는 서쪽.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견이 갈리다가 나중에 감정 싸움이 되더니만은 이상하게 이야기가 흘러가더니 동쪽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동쪽 방향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고 서쪽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서쪽 방향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소장이 오면 어느 쪽이 옳은지 결판 나겠지 뭐 이러면서 감정 싸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동쪽으로 파는 사람 파야 된다 그 생각을 해서 동쪽으로 파는 사람들 쪽에 속했는데 저희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이거 진짜 동쪽으로 열심히 파야 돼. 그래서 소장이 이거 열심히 파면은 나중에 뭐 우리한테 보너스도 주고 순댓국도 사줄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열심히 팠는데 서쪽으로 파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불성실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대충 하더라고요. 근데 오후가 다 됐는데 소장이 왔어요. 그러더니 이러고 보더니 야 그거 서쪽으로 파야지 왜 동쪽으로 팠어 이러는 거예요. 그냥 동쪽으로 파면 안 되고 서쪽으로 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쪽으로 팠던 우리들을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판단도 못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소장님 그래도 저희가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저 서쪽으로 판 사람들은요 보세요 거의 파지도 않은데 저희는 진짜 많이 팠거든요 그랬어요. 소장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야 이 바보야. 삽질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야 라고 그랬어요. 전 그때 묘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삽질뿐만 아니라 인생도 양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에요. 방향을 잘못 정하면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방향을 잘못 정한 본인 잘못이에요. 그 경우에도 나는 열심히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열심히 살았다는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자기 연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왜 나는 방향을 잘못 정했나 거기에 대한 자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왜 인생이 망했나를 여러분이 고민할 때 열심히 살았다. 그걸 너무 초점을 두지 말고 내가 과연 방향을 제대로 정했느냐. 저 같은 경우에 10여 년 전에 노무사 준비한다고 그럴 때 같이 장사하던 사람들이 야 노무사 그거 너 머리 갖고 안 돼. 이제 나이 많아서. 그리고 노무사 뭐 비전 없어. 이러면서 저한테 하지 말고 계속 그 노무사 준비하지 말고 장사 같이 하자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노무사라는 방향으로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은 장사라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했고 지금 와서 보면은요 제가 옳았어요. 그동안에 뭐 소설가 한다고 노무사 일 제대로 안 했지만 그래도 자격증이 있으니까 어찌어찌 먹고 살았고 지금 개업도 했어요. 하지만 장사 그거 얘기한 사람들 그쪽 장사가 그게 시들해지면서 다 사라져 버렸어요. 요즘은 연락도 안 돼요. 연락도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방향을 제대로 내가 잡고 인생을 살았다면은 그때 그러고도 망했다. 그러면 자기 연민을 하셔도 되지만 내가 방향을 제대로 못 잡았다. 내 적성에 안 맞는 일을 했다. 뭐 아니면 완전히 사양산업이 될 걸 알면서도 이 산업에 뛰어들었다. 그러면은 본인 잘못이 커요. 그때는 자기 연민하지 말고 자책을 하세요. 자책을. 그래서 이 영상이 어쨌든 그 자기 연민과 자책 중에 뭘 해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